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이 합당 문제로 연일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저희가 황명선, 강두구 두 최고위원의 합당에 대한 절차 과정 문제 그리고 특히 합당 자체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합당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떤 맥락인 건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이시고요. 김영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제가 뵙고 바로 섭외를 했는데요. 이 합당과 관련해서 어떤 맥락이 있는 거고 이 합당이 지금 왜 필요한 거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합당 필요 없다라는 주장부터 백가쟁명식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합당에 찬성입니다. 그리고 합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과거부터 그랬고 예. 2024년 총선과 예. 25년 계엄과 예. 윤석열 탄핵 그리고 내란 극복 과정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 시까지 모든 길을 거의 차이 없이 걸어왔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둘이 따로 가는 것보다는 둘이 하나로 가는 것이 네. 더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내란 극복과 네. 조국혁신당이 후보도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책적인 차이가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네. 같이 하더라도 예. 큰 문제가 없는 같은 정당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우리 선거와 정당은 통합과 단결할 경우에 승리하고 성공했고 분열과 갈등할 때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그게 민주당 역사를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고 단결하고 합당하는 것이 네. 승리의 길을 연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2월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2028년의 총선, 2030년의 대선까지 큰 정치적 과정을 봤을 때 네. 지금 합당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네네. 지금 합당이 적기다 이런 네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제 그 두 분의 최고위원 모셨는데 이 과정도 틀렸고 절차도 틀렸고 특히 어제 유시민 작가 뉴스공장 출연해서 한 주요 발언은 당무 개입이다라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노선에서도 차이가 크다. 특히 토지공개념 문제만 하더라도 입장이 다르다. 이현주 의원의 설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이렇게 컵에 물이 반잔이 있는데 네. 반잔을 더 채우면 한 잔으로 찬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네. 반잔밖에 없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관점의 차이. 토지 공개념은 예. 이재명 대통령도 예. 이해찬 전 대표도 예. 다 동의했던 예. 우리 민주당의 큰 방향이에요. 민주당의 큰 방향이다. 그렇죠. 근데 이현주 의원님은 다른 당에 있다 통합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현주 의원님이 다른 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다른 당에 있다 민주당에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토지 공개념이라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네. 민주당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왔었어요. 저도 그렇고 네. 민주당도 그렇고 저는 예.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선의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예. 현재 있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예. 정말 이 대한민국처럼 예. 수도권에 집중된 이 나라에서 네.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정말 너무 과도한 그 이익을 누리는 것 자체가 네.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정확히 정착되지 않고 그런 개념에 대한 서로 이해 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중에 작은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정책적 노선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좀 민주당에 대한 강령과 정책,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좀 더 학습이 필요하다. 아니, 민주당의 뭐 제가 그 역사. 정도는 아니고요. 최고위원님이시니까 네. 좀 토지 공개 개념 관련한 정책적인 토론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찬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과 이 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좀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혁명적이다. 그리고 1인 1표에 대해서는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거냐, 이제 이런 좀 약간 격한 발언이 나와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정책적인 노선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 차이는 네. 조국 혁신당 민주당과 다른 국민의힘과 네. 다른 당의 정책적 노선의 차이로 봐야지 예. 거기에 사회주의 노선이라든지 예. 인민민주의를 갖다 대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1980년대 예.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극복해왔던 네. 여러 가지 이념과 예. 이런 노선을 우리들이 얼마나 극복하려고 힘들었어요. 어? 저는 그것을 다시 이 소원하는 것 자체는 전 민주당 내에서 네. 건강한 논쟁과 건강한 토론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은 취소해야 취소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예.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네네. 예. 자, 의원님, 제가 이거를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그 많은 민주당의 특히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이 통합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친절하게 뭐 이러이러한 거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해서 집중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했다면 또는 뭐 어떤 빌드업 과정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격한 논쟁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가? 뭐 그밖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세게 격하게 붙는다고 보십니까? 초창기에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네. 중요한 논의를 할 때 예.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들과 사전에 좀 긴밀하게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덜했을 텐데 네. 그 과정이 생략이 되니까 예. 좀 반발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네. 저는 사과를 하고 논의를 다시 진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예. 합당과 분당, 예. 그 신당 창당 이런 예. 문제는 예. 사실 합의를 하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두 그렇죠. 번째는 논의를 끝내는 순간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예. 백가쟁명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네. 그 양당의 통합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통합에 대한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제안을 가지고 저는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네. 그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절차와 과정을 네. 다시 잘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최고위원들께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논의를 꺼내서 그래도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제안한 부분들을 네. 절차 과정이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면 사과를 하고 지금부터 그 절차와 과정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현재 문제 제기를 했으면 네. 그 문제 제기의 해결을 위한 지점으로 가야지 네. 그 문제를 미래로 던져놓는 것은 예. 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8월 전당대회 때문에 이러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는 같은 운동장과 같은 그라운드에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오는 거를 반대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경쟁자 실제로 저도 저는 취재해 제가 보니까 보기에는 반대했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의 경쟁자를 누가 같이 불러서 예. 나랑 한 판 하자 하겠습니까? 예. 저그 논리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네. 굳이 경쟁자를 자기 그라운드에 불러서 예.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냥 하면 했어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 그러기 때문에 저는 큰 정치적 대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양당의 통합을 통해서 네. 현재 작은 분열과 갈등이 있는 시기에 통합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이기고 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해서 예. 총선 대선까지 이르는 과정에 예. 같이 가는 게 큰 방향에서는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리하다. 네.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또는 그런 결단이었다고 보는데 정청래 그거를 대표의- 저는 제가 보기엔 다르게 해석하는 걸 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예. 그러면 한마디로 네. 그런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정말 센 국회의원 불러서 네. 같이 통합해서 경쟁하자 하면 좋아할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예. 근데 정청래 대표는 예. 자기의 강력한 경쟁자인 예. 조국 당대표를 통합해서 예.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유리함을 가지고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까? 정치 문법이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곡해서 해석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일파만파 이게 커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조국혁신당이랑 합치려다가 민주당이 둘로 쪼개질 판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상당히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거. 큰 대의와 방향에서 같이 한다면 그거 절차 과정의 문제를 극복하고 네. 통합의 길로 가는데 질서 있게 논의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개인의, 가지고 예.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한마디로 지금 논쟁이 좀 치열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예. 6월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의 입장이 다 틀려요. 그리고 올 8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틀려요. 맞아요. 또 최고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백가쟁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불리,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합당 문제를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문제다. 제일 문제고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정제되고 네. 본질적인 합당의 문제를 가지고 네. 가는 게 필요해요. 네.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오랜 전략가시기 때문에 이걸 좀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 현실적으로 2%짜리 정당이다. 2%짜리 정당하고 합치든 말든 그리고 실제로 2%짜리 정당은 민주당이 뭘 하든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다. 지민 비주하지 않았냐. 굳이 합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조국혁신당이랑 합치면 보수가 결집한다. 그래서 오히려 부울경 선거에 불리할 거다. 그래서 합치지 않고 중도 보수 확장을 하는 게 민주당에게 훨씬 유리한 전략인데 왜 2%짜리 조국혁신당이랑 합쳐서 보수 결집을 만들고 종국에는 선거에 패배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정치를 분석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2025년 6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나요? 아니요. 원래 여론조사 때는 한 55대 53대 35 네. 이런 정도 나왔어요. 예.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투표를 해봤더니 49대 41이었고 맞아요. 이준석이 8% 나왔어요. 네. 그리고 보수 대 진보를 딱 합하면 20만 표, 30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네. 한마디로 현재 정치 진영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네. 민주 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정치 진영과 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이 탄핵과 이런 국면에서도 네. 49대 41대 8 해서 0.7% 정도로 네. 진영을 합하면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예. 겸손하고 예. 단결해서 예. 같이 가는 게 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그 표로서 나타났는데 네. 뭘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거죠? 전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특히 수도권 경쟁지인 부울경에서는 네. 하나로 가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네.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네. 보수 결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도 민주당과 조국당은 같은 계열의 정당이라고 모든 네.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중도 확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중도 확장을 한다면 네. 광역단체장 후보나 국회의원이나 네. 국회의원 후보자를 중도 보수를 영입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하려면 당에서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도 확장의 길들을 네. 우리 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실패했지만 이해운 후보자, 네. 그다음에 김성식 국민경제 부의장, 예. 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예. 그리고 경제 분야의 각 장관들을 중도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장관들 영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넓게 운동장을 쓰고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즉 보수 확장과 중도 확장은 이렇게 집권 여당의 인사를 통해서 힘있게 가는 거지. 네. 현재는 민주당이 예. 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 도대체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 지역구 내주고 중도 확장을 내줘서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중도 보수 후보 데려다 놓고 자기는 빠지고 이런 그렇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그래서 하죠. 저는 그렇게 그 중도 확장의 개념들을 예. 현재는 이재명 정부 중심으로 새로운 인사를 쓰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사실은 실용적인 과정을 통해서 중도에 있는 계신 분들이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간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네. 중도와 보수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과 조국당이 통합한 다음에 네. 중도 보수 분들을 영입해서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예. 예, 근데 그 길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의견이 반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초반에 그 정청래 대표가 발표하는 날 저희가 라이브 포를 돌렸을 때 5천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론은 81대 19. 그러니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높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돌려보니까 51대 49인가 47 정도로 의견이 이제 반대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팽팽한 의견 대립 구도가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뭐 정치인들께서 뭐 과정이나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는 그래서 저와 모든 언론이 지금 오늘 아침 막 조간에 민주당 거의 뭐 내분 내전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내란까지 내란 막 민주당 반란 반란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네.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논의를 충분하게 해야죠. 어떻게 2인자 3인자의 반란이라고 당대표의 정치적인 결단을 네.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민주당 역사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50년 역사 이런 50년 아니 10년 정도. 10년. 제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10년부터 추미애 대표,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대표, 예. 이재명 대표, 예. 정청래 대표 이렇게 한 10년간 예. 5명의 대표가 있었잖아요. 예. 저는 그 당 대표들을 서로 존중하고 국민과 당원에 선출된 대표잖아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원과 국민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존중받고 그런 다음에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걸 원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네.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저는 헌신을 할 거라고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헌신할 거예요. 네. 그게 홍길동이든 이길동이든 상관이 없어요. 당원과 국민에 선출된 민주당의 당 대표는 네. 우리가 존중하고 그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원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조만간 재선 의원들 모인다고 하고요. 뭐 3선 이상.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 다선일수록 합당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제일 싸. 그렇죠. 가성비가 제일 싸. 가장 좋고 어.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제일 적은데요. 만약에 총선 때 못해. 2018년이나 예. 가면 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이후에 하자라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자기의 결단과 양보를 전제로 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조국 대표 측에서 없던 걸로 치고 그냥 안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시는 저는 국민들에 분들도 대한 그 선언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정을 최고위원회에서도 저는 네. 무한대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끝장 최고위. 토론을 예. 하고 두 번째 최고위는 끝장 토론을 그렇죠. 해라. 최고위도 한번 해봐라. 예. 두 번째 예. 의원총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방선거를 진행하고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네. 좀 고민스러운 분들이 시도당 위원장이에요.
기초광역 기초단체장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조국 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를 통해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다음에 당원과 당 대표, 그다음에 지도부 간에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과정을 많이 해나가고 그런 다음에 저는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당원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찬반을 받고 네. 그런 다음에 절차적으로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의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색깔이 달라, 조국혁신당이랑 색깔이 달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같긴 해요. 말씀 주신 대로 그 당연하죠. 선거의 과정에서 사실 제가 보기엔 이분들 내란 극복의 탄핵 과정에서는 다 같이 했잖아요. 같이 땀 흘리고 비 맞고 투쟁을 했고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 덥고 어려운 날 더 열심히 했던 조국혁신당을 그렇게 홀대면 되겠습니까? 저는 의리가 없다고 봐요. 의리가 없다. 원칙과 의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에 좀 미안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야 정말 우리가 내란 극복의 과정에서도 탄핵, 그다음에 이번에도 우리가 법을 통과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때 조국당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조국당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네. 5분의 3을 유지해서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때는 왜 부탁을 했어요? 그러게. 그때는 부탁하고. 그러면서 네. 여당의 이 과정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가는 길인데 그것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도 바쁜데 왜 자꾸 이런 합당이니 뭐니 이런 논의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곤란하게 하느냐. 이건 대통령을 괴롭히는 일이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예. 이 과정에 대해서 홍익표 정무수석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은 양 통합에 대해서 평소 지론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론 네. 알고 있는 자기의 생각, 네. 평상시의 생각이었다. 네.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예. 나도 동의한다. 예. 라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그런 언어를 분명히 했는데 그거를 곡해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당일 사정이 어땠냐면 그 우상호 수석이 떠나고 홍익표 수석이 출근하는 첫날이었어요. 그게 잘 몰랐죠. 그날 홍익표 그렇기도 하고 네. 아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이분이 늦게 들어갔어요. 첫 회의를. 그러면서 기자실을 다 청와대 출입 기자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평소의 지론이다라는 얘기를 방방이 다니면서 했어요. 그렇죠. 왜 그랬겠어요. 이걸 빠르게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야, 이제 파악을 한 거겠죠. 그렇죠. 생각이 그런 것도 어떤지를. 네. 정무수석이 무슨 뭐 그냥 막 말합니까?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 논의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일단 처음에는 너무 전격적이어서 이거 뭐지? 했다가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반대하면서 여론이 확 뒤틀린 것 같고 근데 이후의 논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중진들이 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저기 3선, 4선, 5선들도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선 선수별로? 선수별로 해도 되고 저는 네. 다선 의원들도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전 충분하게 자유롭게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통합을 할 때 2011년에도 이해찬 대표도 2008년에 탈당을 했었잖아요. 네. 대선 지고 나서 그 이해찬 문재인이 함께 썼던 혁신과 통합, 협통. 혁통이 만들었던 당이 시민통합당이었고 존재했던 당이 민주당이었어요. 맞아요. 통합을 해가지고 민주통합당을 만들었고 그쵸, 그래서 그때 초대 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예요. 맞아요. 예. 그 시기에도 예.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시민사회하고 통합을 하는 거여서 시민사회인데 실제로 핵심은 친문, 이해찬 친노. 대표와 문재인 대표였죠. 네. 그것과 문성근. 민주당의 네. 그 통합이었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상당히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많았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저기 안철수하고 우리 네. 민주당과 통합할 때도 예. 새정치연합과 민주통합당이 통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잖아요. 예. 그때도 논란이 많아. 아니 왜 안철수랑 통합하냐? 그때도 한마디로 지금처럼 안철수와 민주당의 정책적인 노선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합쳤었다. 근데 그때도 합쳤어. 그때 왜 합쳤어요?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없었죠?
정책적 노선의 차이가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훨씬 더 크죠. 예. 통합과 단결을 하는 것이 예.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승리가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을 합당을 하는 것은 2030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민주정부 오기를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도 저도 중요한 수단. 주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봐요. 28년 총선, 28년 총선. 30년 대선까지 이르는 긴 과정에서 예. 우리가 거쳐야 할 예. 수많은 비용과 갈등을 예. 최소화하는 출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28년에 만약에 예. 총선 때 통합한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의 자리는 서로 경합을 하거나 네.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겠죠. 예. 그거 원하시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하 3분지기가 되기 때문에 갈등은 더 격화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죠. 지금은 저는 조국혁신당이 광역에 있는 후보자나 기초단체장 후보자나 지방의원 후보자가 많지 않아요. 사실 광역 후보자는 얘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갈등이 거의 없죠. 네. 기초단체장 후보도 조국혁신당이 후보자 현재 현역 장이거나 능력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사람 경쟁하면 되는 거죠. 네. 기초의원 광역은 마찬가지. 지금이 조국혁신당이 초창기 당을 만들고 후보자를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후보자가 없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통합의 적기다라고 보는 입장이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2주째 이렇게 갈등이 계속 신문지면에 보도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예 모르겠다 뭐 이렇게 외면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내란 종식도 제대로 안 됐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냐 민주당 뭐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일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지방선거 할 수 있는 채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2월 3월 내는 2월 3월이요? 2월 한 달 논의를 2월 충분히 한 달. 하고 예. 3월 중순에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3월 중순에는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공천이 들어가니까 네. 쭉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예. 저는 시간은 그렇게 뭐 촉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3월 중에 마무리하면 3월 중에 된다. 마무리하면 특별하게 그렇게 예. 촉박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 통합하고서 지방선거 우리가 치렀잖아요. 예. 2014년 그때는 더 촉박하게 했어요. 그때 새정치연합에 예. 안철수 당의 요구는 더 많았어요. 지분. 네.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뭐 당명, 지분.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마지막에 예. 저는 정치 협상을 통해서 예. 국민의 의견과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예. 고려해서 저는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예. 못 박는 것 자체는 네. 통합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야권 연대, 야권 통합은 늘 중요한 그렇죠. 그 변수였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통합과 단결로 승리했고 분열과 갈등으로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중요하다. 통합과 단결의 길로 가는 것이 예.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예.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통합과 단결을 했을 때 견적을 내보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울경, 뭐 TK는 뭐 어렵다 하더라도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실제로 저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예. 거의 저는 한 몸이라고 봐요. 2025년 대선 때 우리가 49%를 얻었는데 네. 거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과 상식적인 국민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49% 얻은 거예요. 네. 근데 압도적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잖아요. 그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8% 얻었잖아요. 네. 큰 못으로는 49대 49였는데 네. 미세하게 28만 표 이겼어요. 예.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럼- 조국혁신당은 정말 소중한 우리들의 우군과 자산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 그래서 부산시장. 서울시장도 그런 네. 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예. 저는 민주당 후보에게 예. 도움이 승리에 도움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된다. 부울경, 부울경도 마찬가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재수 의원이
예정이 돼 하겠죠. 있죠. 예. 거기도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미세하게 1~2%, 예. 2~3%가 예. 결정적으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건데 예. 정말 조국 혁신당과 그 좋아했던 분들이 예. 아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예. 투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인원이 투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합당에 대해서 뭐 민주당 너무하네 해서 조국당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안 나오면 그러면 선거 질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래서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네. 덧셈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덧셈의 정치. 지금 뭐 저기 국민의힘처럼 예. 한동훈 제명하고 나 갈 길 갈 거야 예. 이렇게 가면 지겠죠. 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네.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통합과 단결을 통해서 이겨야지 예. 분열과 갈등으로 패배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선택의 기로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네. 또 선택의 길에 있다. 네. 사실상 28만 표. 0.7? 49대 49? 예, 우리가 2022년 대선 때도요. 네. 1614만 표를 얻고 27만 표 차이로 졌어요. 23만 표 차이로. 23만 표. 24만 표. 24만 그게 표. 0.7%였는데 이번에도 예. 49대 41이었지만 이준석이 8% 가져갔기 때문에 예. 실제로 합해 보면 28만 표 정도 이긴 거예요. 저는 이런 냉정한 정치의 현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반면 교사로 삼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네. 국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해운 후보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어제 기자들이 그 강유정 대변인에게 물었지만 그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뭐 좀 찾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후에 예산처 장관 어떤 분이 와야 됩니까? 뭐 기획 예산을 잘 아는 분이 오셔야죠. 아이 그 일반론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이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분수를 잘 알고 선을 넘지 않습니다.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예산처 장관 임명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중요하죠. 예, 아마 대통령께서 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고 꼭 보수여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예. 꼭 반드시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 기획예산처 장관이 꼭 보수 출신이냐 일단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넓게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네. 보수 인사의 등용은 향후에 있는 자리에도 넓게 보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네.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잘 가치와 정책,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진보 보수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원칙을 중시하지만 네. 실용적인 판단에 의해서 회복과 성장의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네. 윤석열 정부 시기에 2025년 1% 성장에서 올해 2% 성장으로 좀 반등이 됐잖아요. 네. 그 성장의 모멘텀을 살려서 대도약으로 갈 때 네.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일관적인 원칙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